안녕하세요. 꼬마북TV의 신지아입니다. 그림책을 장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이 장르에 따라 또 연령별로 보여주면 적절한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림책 작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그림책 만드실 때 어떤 연령을 고려해서 만드셨나요? 하는 질문과 이 그림책에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런 의도가 있는 거 맞나요?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질문에 대한 작가님들의 대답이 다 비슷했다는 거예요. 연령을 묻는 질문에는 딱히 연령을 고려하진 않았고 어른도 아이도 다 볼 수 있으며 모두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라는 답이 많았던 것 같고 의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그런 걸 느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떤 책 제목처럼 0세에서 100세까지 모두가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그림책입니다. 저 역시도 그림책이라는 장르를 아이들만 보기보다는 어른들이 봐도 새롭고 아름답고 많은 걸 생각하며 감상하기에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가정에서 책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그림책을 세팅할 때 그렇다고 그럼 아무 그림책이나 다 사서 아무 시기에 그냥 계속 보여주면 되나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수업을 해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장르를 불문하고 다 소화할 수 있는 때가 오긴 하지만 아이의 발달과 개인의 관심을 잘 고려해서 아이의 수준보다 너무 앞서거나 혹은 아이의 관심과는 너무 무관한 책장을 만들면 책 육아를 하는데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큰 틀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24개월 이후부터 7세까지 장르별 읽기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수업하는 첫 시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이의 집에 어떤 책이 있는지 책장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이의 독서 이력도 볼 수 있고 어떤 장르가 부족한지 또 어떤 장르에 많이 치중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가정이면 20가정 모두 다 다른 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한 곳의 출판사에서 모든 장르의 그림책을 다 사서 꽂아 놓은 경우가 있고 어떤 집은 창작만 엄청 많고 어떤 집은 전집 절대 안 사. 단행본만 우린 놓겠어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아이가 자연관찰만 좋아하기 때문에 자연관찰만 아주 많이 있는 집도 있고요. 어떤 집은 누가 주는 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섞여서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은 영어 원서에서부터 유명하다는 전집은 다 있는 집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24개월부터 7세까지 어떤 장르로 보여주면 좋은지 시작해 볼게요. 2에서 4세는 픽션 그림책 중에서 사실주의 그림책을 보여줍니다. 이 시기에는 환상세계와 현실세계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주제를 다루는 그림책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관찰책을 1단계라고 표시했는데요. 이 시기에 보여주는 자연관찰 그림책은 자연물의 사진이 단순하고 크고 선명하며 글밥은 적은 걸로 선택합니다. 수학 그림책도 이 시기부터 보여줄 수 있는데요. 필수는 아닙니다만 수학 그림책이 아이의 수학적 사고와 이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 시기에 보는 수학 그림책은 연산과 수학적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숫자, 크기, 모양, 순서, 비교 등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을 알게 하는 것이 목표이니 참고해서 그림책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5세 정도가 되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사실주의 그림책과 함께 환상 그림책도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6세로 접어들면 점점 환상 그림책에 대한 몰입이 증가합니다. 5에서 6세가 볼 수 있는 수학 그림책은 연산 및 수학적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에서 6세 때는 심리정서 그림책도 부모님과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좋은 매개가 되는데요. 안녕마음아 같은 전집은 이 연령대가 잘 맞습니다.
자연관찰을 2단계라고 한 것은 자연관찰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 또는 2에서 4세의 자연관찰을 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자연관찰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은 자연관찰 1단계와 같이 큰 사진과 간단한 설명으로는 만족이 어렵기 때문에 글밥과 약간의 구체적인 정보가 더욱 추가된 전집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고르시는 전집은 실제 크기를 알 수 있는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거나 동물들 간의 힘의 비교, 종의 다양한 종류에 대한 소개 같은 정보가 있으면 좋습니다. 자연관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2단계 정도에 속하는 전집 하나로 5에서 7세까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옛이야기도 시중에 나와 있는 글밥이 중간 정도 되는 전집들이라면 6세부터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난히 권선징악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7세 때 혹은 8세 때 읽어도 됩니다. 옛이야기들은 스토리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비슷한 맥락이라 요즘 부모님들은 이거 읽히기에 너무 진부하고 또 가끔 내용이 잔인한 거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악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책이든 보고 깨닫고 배우는 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해서 독서를 할 때 장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염려되실 때는 아이의 연령이 조금 높아질 때 읽도록 하면 스스로 비판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보고 배울까봐 고정된 사고가 생길까 하는 염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7세는 환상 그림책, 창작 그림책 많이 보여주면서 이 시기부터는 아이의 관심사를 고려해 위인전, 한국 역사 그림책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었다고 해서 이걸 다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런 주제는 처음부터 전집을 구입하기보다 도서관에서 한두 권 보여주고 관심을 보이면 관련 전집이나 시리즈를 구입합니다. 자연관찰 3단계는 자연관찰을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해당되는데요. 이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정보의 속도가 엄청 빠르고 소화하는 양도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5, 6세 때 봤던 것보다 더 자세하고 흔하지 않은 정보까지 꼼꼼하게 다루는 자연관찰 그림책으로 또 한 번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옛이야기 같은 경우 6세 때 재밌게 봤다면 7세 때는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글밥이 조금 더 많은 전집으로 바꿔주면 좋은데요.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다 보니 출판사마다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아이들이 내용을 비교하기도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추가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만약 7세의 우리나라 옛이야기를 2단계 보여주고 싶다 하실 땐 개인적으로는 전집을 구입하시기보다 개똥이네 같은 그림책 전집 대여 사이트를 이용해서 한두 달 빌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읽었던 이야기에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반복해서 잘 보지 않으면 읽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한두 달의 기간을 정해 한 흐름으로 한 번 더 보여주는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7세에 세계 명작이나 이솝우화 시리즈를 넣어둔 것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요. 저는 수업할 때 이 장르를 상황에 따라 건너뛰기도 하거든요. 앞서 6세 때 우리나라 옛이야기를 읽어주냐 마냐 고민하던 맥락과 비슷합니다. 세계 명작이나 이솝우화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서사의 흐름이 다소 어린 연령의 아이들이 읽고 그대로 흡수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7세 때 역시 그림책 전집 대여 사이트에서 한두 달 빌려 한번 쭉 읽혀버립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아이들과 이런 그림책에 나타난 다양한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7세 정도가 되면 충분히 비평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지기 때문에 성인이 잘 이끌며 대화를 주도한다면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학 그림책의 경우 6세 때 활동지가 있는 전집을 구입하셨다면 6세 때는 수학 그림책만 한번 읽고 활동지는 7세 때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8에서 9세는 환상 그림책, 창작 그림책 여전히 많이 봐야 합니다.
저는 초 3학년까지는 무조건 읽기를 많이 하도록 하는데요. 양질의 읽기가 양질의 쓰기를 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 4가 되면 학교 수업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실제로 한국에서는 학습량이 너무 증가하면서 이전만큼 책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최소 초 3까지는 지킬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이 연령이 되면 다시 사실주의 그림책을 보는데요. 이때는 생활동화가 아니고 인종차별, 환경, 죽음, 이별, 다문화, 입양 등 이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아이들도 겪게 될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그림책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사나 경제, 세계 문화를 다루는 그림책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림책과 함께 아이가 가장 좋아할 만한 주제를 다루는 얇은 시리즈의 재미있는 문고책도 함께 병행하며 자연스럽게 그림이 줄어드는 책으로 넘어가는 것도 시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림책은 계속 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책류가가 도대체 뭐예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